네, 안녕하세요. 퀀텀 바이오닉스의 최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29년 동안 이 나노 소재, 니켈, 카파, 실버 같은 단일 소재 또는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같은 복합 소재, 이런 단일 소재부터 합금 소재에 이르기까지 주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또 투명 전극 등 이런 소재들을 지난 29년 동안 개발해 온 경험이 있고,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지금 제목에서 보시는 계속 진화하는 바이러스나 슈퍼박테리아, 또 암에 이르기까지 아직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질병들을 이런 나노 소재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제시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작년 우한에서 발생되어서 많은 과학자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한여름 무더위에도 점점 더 많은 변종을 일으키고 더 수많은 백신, 치료제 개발을 좀 더 힘들게 하는 이런 상황에 와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아마 바이러스 이후에는 슈퍼박테리아와 같은 항생제가 듣지 않는 새로운 또 박테리아들이 인류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암에 있어서도 같은 암이라 하더라도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유전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다 보니 이 사람한테 맞았던 이 폐암 치료제가 다른 사람에게는 맞지 않는, 왜냐하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암들도 사람 몸에 들어와서 살아남기 위해서 기존에 개발되었던 화학적이나 생물학적 치료제에 대해서 또 다른 변종이나 내성이나 변화를 일으키다 보니까 기존의 치료제 가지고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화하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암에 대해서 접목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화학적이나 생물학적 방법이 아닌 물리적 방법을 이용해서 산화 환원 반응 또는 전자기력을 이용하면은 바이러스의 구조, 박테리아의 구조, 또 암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서 사멸시킬 수 있는 물리적 방법을 찾고자 오늘 그 방법들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회사는 퀀텀 바이오닉스라는 회사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 모든 생물은 원자로 구성된 화학 기계로 볼 수 있는데, 원자의 외곽에 돌고 있는 이 전자의 거동을 이용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전자가 가지고 있는 이 전하적인 특성, 그리고 스핀 현상에 의한 자기적 특성, 그리고 전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산화하는 특성을 이용해서 이런 물리적 방법으로 전자약이라는 전자기장을 이용한 방법으로 바이러스, 또 박테리아, 암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하고자 하고, 특히 우리 인류가 청동기 시대부터 사용해 왔던 구리 합금 재료를 나노 입자화시켜서 양자의 각 방법에 의해서 치료제를 개발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2000년대에는 이 나노닉스라는 이제 벤처 기업을 창업해서 말씀드렸던 이 나노 소재들, 무기 소재부터 유기 소재까지 다양한 소재들을 개발해 왔고, 투명 전극, ITO라든가 카파 같은 이 나노 소재들을 투명하게 만들어서 전자기적인 거동을 통해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투명 전극들을 상업화시켜서 글로벌 기업에 공급을 해온 경험이 있었고, 최근에는 신약 개발 사업에 뛰어들어서 그동안 개발해왔던 나노 소재들을 제약 산업으로 접목시키기 위한 작업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전자약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게 되면은, 전자약은 일렉트로슈티칼이라는 이제 용어이고, 전자, 일렉트로닉하고 파마쇼티칼, 약의 합성어입니다.
이렇게 이제 전자칩이 있는데 전자칩처럼 약을 만들어서 전자기장을 만들고 전류나 자기장을 통해서 여기서 발생된 에너지로 뇌나 신경을 자극해서 신경세포를 회복시키기도 하고 서로 면역 기능을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이 기술은 세계 경제기구에서 10대 유망 기술에 포함될 정도로 주목받는 기술이고, 우울증이나 치매나 같은 뇌질환이라든가 관절염 같은 자가 면역 질환, 또 최근에는 항암제에 이르기까지 글로벌한 기업들이 다양한 개발을 통해서 시장을 확대해 오고 있고, 특히 그 노보큐어 같은 이스라엘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미국의 나스닥에 들어가 있는 업체가 있는데, 여기서 기존 그 화학제와 같이 병용으로 뇌종양 치료제로서 상업화되어서 FDA의 승인을 받고 그 시장이 급속히 증가되는 시장이기도 하고,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라는 이제 미국 업체가 전자약이라는 개념을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2016년도에는 이 업체가 구글과 합작사를 세워서 류마티즘 관절염 치료제로서 약 8,200억 정도를 함께 투자해서 활발하게 이 전자약 시장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이제 아마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전자약에 대해서 중장기 로드맵을 만드는 단계에 있는, 아직 국내에서는 전자약을 도입하는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기존에 나와 있던 전자약이 어떤 것이 있는가, 크게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업체는 일렉트릭 필드, 전기장을 이용한 사례이고, 업체 이름은 노보큐어라는 나스닥에 들어가 있는 업체입니다. 이런 그 중력에 의한 만류 인력이나 이런 자기력이 아니라 플러스는 마이너스 이동하게 되고, 다이폴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입자들은 전기장을 걸어주면 스핀 현상을 일으켜서 돌게 됩니다. 이런 전기장을 이용한 업체이고, 요게 이제 암세포의 그림인데, 옆에 초록색 부분들이 보입니다. 암세포 주변에 미토틱 스핀들이라는 구조체가 있는데, 이런 구조체를 가지고 있는 암세포에 전기장을 인가하게 되면은 이런 미토틱 스핀들이 다 깨어져서 산란돼서 흩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원리로 암세포를 깨워서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전기장을 이용한 치료 사례가 되겠고, FDA에 현재 세계 품목이 승인받아져 있고, 작년 매출이 약 3,400억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2018년 대비해서는 약 2019년도 3Q에 약 42% 정도 매출이 증가되고 있고, 상당히 많은 캐시를 보유한 유망한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요 그림이 이제 기존 암세포의 이제 일반적인 암세포의 세포 분열하는 그림인데, 암세포는 아시는 것처럼 끊임없이 자기 분열을 해서, 일반적인 세포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다 사멸하게 되는데 그것을 에이팝토시스라고 하죠. 암세포는 그런 기전에 들이맞지 않게 계속적으로 분열하다 보니까 몸속에서 그 세포 사이즈가 커지면서 다른 세포까지 암이 전이되게 되는데, 암세포도 이렇게 일정한 골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골격을 이루는 단백질을 튜블린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셉틴이라는 단백질 구조가 있는데,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암세포에다가 튜머 트리팅 필드라는 전기장을 외부에서 인가하게 되면은 이런 골격을 이루고 있던 단백질 구조들이 온라인이 깨지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암세포가 정상적인 분열을 못하고 사멸하게 되는 그런 그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 뇌종양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그 머리에다가 투명하게 보이는 이런 패치를 붙이고, 이 패치에다가 1.2kg 정도 되는 제너레이터를 붙여서 전기를 공급해서 이 뇌 부분에 전기장을 인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일주당 한 2번 이상 계속적으로 이제 전기장을 가해서
외부에 기존의 화학요법과 병행해서 외부에서 전기장을 가함으로써 앞서 그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암세포가 스스로 깨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고, 이런 그 기전을 이용해서 2019년 7월 달 나와 있는 이 회사의 그 파이프라인인데, 재발성 뇌종양, 그리고 신생 뇌종양, 뇌전이암, 또 폐암, 췌장암, 난소암, 또 막에 생기는 막암, 간암에 이르기까지 세 가지는 이제 FDA 승인을 받았고, 현재 그 3상 또는 이상에 들어와 있는 기존의 치료 방법이 없거나 힘들었던 암까지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교 대상은 이 자기장, 마그네틱 필드를 이용한 기술인데, 업체 이름은 매그포스, 마그네틱 포스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요 세포 사진은 왼쪽은 정상적인 세포이고, 이쪽 부분이 암세포의 이제 그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런 암세포에 파란색 물질, 아연 옥사이드, 산화철이 되겠는데, 한 15나노 정도 되는 작은 나노 입자가 된 산화철을 주입시키고, 자기장을 띠는 챔버에 사람을 주입시키게 되면은 이런 자성 입자들이 자기장에 의해서 초당 10만 회 정도 진동하게 됩니다.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한 진동이 되겠는데, 이 진동에 의해서 초당 10만 회 정도 미세한 진동에 의해서 발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 발열에 의해서 일반적인 암세포는 약 40도 이상 정도 고온이 되면은 암세포는 일반 세포와 달리 사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발열 현상에 의해서 자기장에 의한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발열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다 해서, 역시 2010년부터 유럽에서 상업화되었고, 췌장암이라든가 다양한 암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앞서서 그 노보큐어라든가 이런 매그포스 사례를 보면은 외부에서 전기장을 인가해 주거나 또는 외부에서 자기장을 인가해 줘야 되고, 또 역시 그 내부의 기존의 화학요법이라든가 이런 자성 입자를 특정 부위에 주입해서 치료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고, 역시 고가의 장비를 사용해야 되는, 또는 그 포터블한 제너레이터를 몸에 계속 지니고 다녀야 되는 단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이런 단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물리적인 법칙들을 활용해 봤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앙페르 법칙에 의하면은, 우리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전기장이 흐르면 손가락 방향으로 자기장이 흐르더라. 또는 이 자기장이 변하면 전기장이 변하는 패러데이 법칙을 우리 맥스웰이라는 이제 유명한 수학자이자 물리학자가 이렇게 수학식으로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자기장이 변하면 주변에 전기장이 만들어지더라. 그리고 전류가 변하면 자기장이 형성되더라. 이런 그 물리적인 법칙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그 나노 모터의 다이어그램인데, 이렇게 이제 전기장이 변하면은 자기장이 변화되고, 자기장이 변하면 전기장이 변한다. 그래서 이제 전기가 생성되는 그런 나노 모터의 일반적인 그림인데, 만약에 이런 전자기장을 같이 발효시킬 수 있는 전도성 그 구리 같은 소재를 이용하고, 강자성체를 구리 전도성 입자 주변에 잘 배치를 하면은 스스로 전기장이 변해서 자기장을 변화시키고, 또 자기장을 변화해서 전기장을 변화시키는, 그럼으로써 끊임없이 전자기장을 만들어서 앞서서 노보큐어가 증명했던 전기장에 의한 암치료 방법, 또 매그포스가 증명했던 자기장에 의한 발열을 일으켜서 암세포 또는 암세포 그 유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바이러스나 슈퍼박테리아를 이런 전자기장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나노 소재를 통해서 조직을 파괴시키거나, 발열을 통해서 온도를 통해서 암세포를 사멸시킬 수 있다. 그런 논리로
이 나노 소재, 합금 소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이 템 사진인데 약 15 나노미터에서 5 나노미터 정도까지 저희가 이 소재를 만들어 봤고, 이 소재를 카테콜 같은 분산재에다가 집어넣어서 산화환원 반응을 조절할 수 있도록 입자 사이즈에 따라서 다양한 컬러를 표현할 수 있는 합금 나노 소재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이 전자기장을 만들어 내므로써 이런 그 3차원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전자기장을 발휘할 수 있는 나노 구조체를 만들어서 이 전자기장에 의한 전자들의 역이된 상태, 거기다가 이제 전자기파가 발생돼서 발생하는 플라즈몬이라고 하는 전자들의 파동, 그렇게 해서 발생되는 전자기파와 열을 발생시킬 수 있는 소재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세포의 구조인데, 우리 몸에는 이런 세포가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약 60조 개의 세포가 있다 그럽니다. 하나하나의 세포에는 핵과 미토콘드리아, 리보솜, 다양한 세포들의 구조체가 있고, 유전 물질과 ATP를 만들어내고 단백질을 합성하는 모두 기본 기능은 이 세포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근데 이 세포 하나하나당 모든 세포들은 이런 원자로부터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세포의 수는 약 60조 개에 있다 그러고, 한 개의 세포당 원자는 약 100조 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60조와 100조 개 곱하면은 코스모스 우주와 같은 그런 수많은 전자와 양성자로 우리 몸이 움직이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그 바이러스나 또는 박테리아나 그 암을 치료하는 많은 방법들이 나와 있고 이미 상업화된 것도 많이 있지만, 우리 코로나19 같이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의해서 변종하고, 암세포도 사람마다 유전의 배경, 또 인체에 살아가는 환경이 다 다르다 보니까 수많은 변화, 암세포도 변화하고 바이러스도 변화하는 그 상황에서 기존의 화학적이나 생물학적 치료제들이 극복할 수 없는 이런 이 변종에 대응할 수 없는 한계를 이렇게 전자기적인 거동을 통해서 앞서 노보키오나 메가포스에서 보여줬던 그런 전자들의 발생하는 전자기파를 이용하면은 이 변종에 무관하게 세포의 변화 또는 변종에 무관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온다 싶어서, 보시는 것처럼 이 전자의 산화하는 반응, 또 자기를 이용해서 ROS를 만들어내고 전자기파를 만들어내서 스스로 이 전자기장을 통해서 이 세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퀀텀이라고 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한 이제 양자의 극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가 만든 전자와 그 양성자가 만들어낸 원자의 모델입니다. 지금은 전자가 이렇게 일정 궤도가 아니라 확률적으로 분포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아무튼 전자는 어떤 위치에 있다가 외부에서 열이나 또는 그 자외선이나 변화에 의해서 원래 있던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수면적으로 퇴역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퀀텀이라는 이제 개념은 퀀티티, 양자라 그러는데, 결국 한 궤도에 있던 만약에 0이라는 궤도에 있다가 다른 궤도로 셀 수 있다. 그래서 양자로 표현하는 겁니다. 단순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특정 위치에 있던 전자가 다른 전자 위치로 올라가면서 에너지가 변화하게 되는데,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그 받았던 에너지를 다시 자기 궤도에 돌아오면서 받은 에너지만큼 방출하는 에너지가 생기게 되는데, 이 에너지가 열 또는 전자기파 또는 전자 자체의 변화에 의해서 산화하는 반응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전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산화하는 특성, 그리고 이런 방출된 에너지에서 발생하는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미세 전류를 만들어내고, 노버큐어가 이제 주장한 전기장에 의한 세포의 얼라이먼트 변화, 그걸 이제 서피스 모디피케이션, 세포막의 구조를 전기장으로 변화시키는 능력, 그리고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메가포스가 이제 발열을 만들어서 암세포를 죽였는데, 이런 전자기장에 의해서 포토 서멀 테라피라고 광열 치료 방법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전자의 입자적인 특성, 그리고 전자가 가지고 있는 파동적인 특성들을 활용해서 암세포의 구조라든가 변이에 무관하고, 또 바이러스의 종류나 또 바이러스가 진화해서 변화하는 그런 진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바이러스 종류와 또는 변이에 잘 대응할 수 있는 물리적인 방법의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감염된 코로나 바이러스에 제 물질을 주입시켜서 30분 또는 60분 인터벌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더니, 제 소재 A, B 두 가지 타입으로 실험을 해봤는데 30분 내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활성이 거의 제거되는 99.99% 이상 제거되는 결과를 받고, 이런 활성들은 1시간이 지나도록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다른 바이러스도 과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도 실험해 봤습니다. 이 당시에는 국내에서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큰 이슈가 나오기 전이어서 일본의 보켄이라는 바이러스 전문 평가 기관에 의뢰를 해서 일본 지스 교육에 의해서 두 가지 바이러스를 실험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라는 H3N2라는 이제 구조를 가진 바이러스에 실험을 해봤고, 로그 스케일로 4.0 이상의 결과를 얻었는데, 일반적으로 3 이상의 로그 값이 나오면은 굉장히 우수한 항바이러스차로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바이러스는 펠라인 칼리시 바이러스라고 이제 고양이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우리는 흔히 노로 바이러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지수 규격으로 실험을 해봤더니 4.3 이상의 결과치가 나왔고, 역시 아주 우수한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금년도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해서 실험해봤고, 역시 바이러스 활성이 거의 이제 없어지는 결과를 얻었고, 포사인 로타 바이러스라고 하는 유아들의 설사병, 장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인데, 전 세계적으로 유아 사망률의 주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가 로타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99.9% 이상의 좋은 바이러스 활성 제거 효과를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데이터만 강조할 게 아니라 저희 경쟁 기술들을 가지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 대상은 일본 NRC라는 나노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업체의 이제 자료를 가지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약 4 내지 6나노 정도 되는 사이즈를 가진 이 나노 다이아몬드를 볼 수가 있고, 표면에 카르보실기라든가 하이드로실기 같은 다양한 펑셔널 그룹을 가지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런 펑셔널 그룹을 통해서 전자들이 산화 환원 반응을 일으켜서 바이러스라든가 세균이라든가 냄새를 분해시킬 수 있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노 다이아몬드의 이제 성능을 기존에 알려져 있는 광촉매, 자외선을 쏘았을 경우에 광촉매들이 작용해서 바이러스를 죽인다고, 또는 일반 균들을 죽인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만든 데이터가 아니라 이제 일본 NRC에서 기존에 자외선을 이용한 또는 광촉매를 이용한 방법과 이제 비교한 데이터를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수치를 보시면은 한 이 정도 되는 수준이 로그 스케일로 이 정도 되는 값이 일반적인 광촉매들의 성능이 되겠고, 나노 다이아몬드는 광촉매 또는 자외선 없이도 2.72 정도 되는 수치를 보임으로써 명확한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이제 표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의 NRC가 발표한 나노 다이아몬드를 이용한 2.72의 로그 스케일 값과 기존의 광촉매들 값을 저희 제품과 비교를 해보면은 같은 일본 보켄이라는 기관에서 테스트한 결과인데, 같은 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해서 비교한 데이터입니다. 기존에 자외선을 이용한 광촉매 방법과 비교해 보면은 제2 소재들은 로그 스케일로 이 정도 차이가 나니까 최소 100배 이상의 그 바이러스 활성 제거 효과를 알 수가 있고, 가장 효과가 좋다고 이야기하는 나노 다이아몬드 대비해서도 약 50배 정도 이런 그 바이러스 제거 효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이슈가 묻혀 있지만, 앞으로는 항생제가 듣지 않는 이런 그 MRSA라든가 페렌균 같은 슈퍼 박테리아도 인류를 위협할 수 있는 디지즈 X의 후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런 그 슈퍼 박테리아에 대해서도 테스트를 해보니까 대부분 99.9% 이상의 높은 항균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통 균과 바이러스를 일반 대중들은 잘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바이러스는 바깥에 있을 때는 나노 입자처럼 살아있고, 이런 숙주 안으로, 세포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생물처럼 작용하면서 사람 몸 안에 있는 세포를 이용하다 보니까 바깥에 있었어도 안정된 구조로 있다 보니 없애거나 반응시키기가 어렵고, 세포 안에 들어왔을 때도 몸 안에 있는 세포를 이용하다 보니까 잘못 치료하면 몸 안에 있는 다른 세포도 영향을 받다 보니 치료제 개발도 힘든 게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 그 균들은 스스로 살아남기 때문에 활동이 자유로워서 약이라든가 다른 다양한 치료 방법으로 그나마 쉽게 치료할 수 있지만, 바이러스는 상당히 체외에 있거나 체내에 있거나 치료하기가 힘든 무생물이자 생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차 타겟을 워낙 모든 세계의 경제, 사회, 문화까지도 코로나19의 팬데믹에 인해서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보니, 이런 저희 그 양자역학으로 만든 이 구리 합금 소재를 우선적으로 코로나19를 타겟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단계에 있고요. 참고로 이 그림이 우리 알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제 모형도가 되겠습니다. 바깥에 스파이크로 되어진 그 세포 구조가 있고, 내부에는 유전 물질인 RNA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간단한 구조로 체외에서는 나노 입자 100나노 정도 되는 입자화되어 있고, 또 이런 입자들이 숙주, 세포 안으로 ACE2 단백질과 결합해서 침투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RNA를 복제를 해서 세포 안에 들어오면 생물이 되다 보니까 자기 유전 물질을 사람처럼 계속 퍼뜨리게 되죠. 또 자기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 단백질을 분해해서 몸집을 키워 나가게 되는데, 기존에 나와 있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제는 아직 없다 보니 현재까지 개발되어 있던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로클로르킨, 또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 또 HIV 에이즈 치료제 등을 이용해서 지금 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현재 최근에 말레이시아에서 발견된 또 다른 확산 속도가 빠른 변종 코로나 스파이크 구조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기존에 알려져 있는 그 세포막 안으로 침투되는 걸 막는 치료제는 효능이 없어지게 되는 거고, 또 RNA도 변종이 생기게 되면 기존에 이렇게 RNA의 확산을 방지하는 이런 이 키에 대한 락 개념의 기존 치료제도 효과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역시 단백질 구조가 변화돼 버리면은
기존의 또 치료제가 효능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또 사람에서 발견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고, 또 다른 동물에서 발견되는 워낙 많은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PDV라는 이제 콜레라 바이러스인데, 돼지에서 설사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도 있고요. 또 뭐 소나 말이나 쥐나 박쥐, 이번에 이제 코로나19는 박쥐에서 유래됐다고 하는데, 워낙 다양한 그 동물들에서 많은 변종을 일으키다 보니까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과학자들은 또 새로운 신종 또는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나와 있는 그 치료제를 보면은 바이러스를 이제 세포 안으로 부착하지 못하도록 또는 침투 못하도록 나와 있는 치료제도 있고, 또 증식을 저해하는 치료제도 있고,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그런 인터페론 같은 치료제가 있지만, 코로나19가 대표적인 케이스로 계속적인 변종을 일으키고, 또 새로운 신종이 나타날 경우에는 기존의 치료제나 백신을 가지고는 이런 바이러스도 세포 안에 들어오면은 생물체다 보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화학적인 또는 생물학적 치료제에 대해서 반응을 해서 모양을 바꾼다든가, 또 살아남기 위한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다 보니 기존의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 바이러스 치료제 등을 통해서는 도저히 적용하기가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저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세포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 그 원자 단위에서 바이러스의 어떤 결합하고 있는 결합력을 전자기력을 통해서 깬다든가,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한 반려로 의해서 암세포를 죽인다든가, 그런 알려져 있던 기전들을 결합해서 이런 그 양자역학적으로 또는 물리학적으로 산화환원 반응과 전자기력을 이용하면은 이런 변종이라든가 신종에 대해서도, 앞으로 나타날 새로운 변종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저희 기본 개념이었고,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기초 실험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로타 바이러스 또는 또 다른 일부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좋은 효과를 기초 실험을 통해서 봤고, 앞으로는 이런 그 데이터를 토대로 인비보 세포 내 실험을 통해서 독성이라든가 적용의 범위를 넓혀가는 임상 단계로 돌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암세포도 역시 계속적으로 돌연변이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데, 노보키오 같은 또는 메가포스 같은 업체가 증명한 전기력, 자기력을 결합시킨 개념으로 같은 이 전자기장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암세포 치료제도 개발해 볼 생각이고, 또 최근에는 이 전자기장을 통해서 신경세포를 자극시켜서 치매를 치료하는 연구 보고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앞으로 인류가 정복하지 못했던 암, 또 바이러스, 나아가서는 치매까지 정복할 수 있는 기술을 이 양자역학을 통해서, 이런 그 물리적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많은 그 후원과 협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